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2021년 부동산 시장 올해보다 더 무섭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올해 하반기 시장 지금 현재 시점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올해 지금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좀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은 상승을 떠나서 현재 폭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지금 씨가 말랐으니까요. 5,000세대짜리 아파트에 전세 물량이 한 3, 4개밖에 없으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줄어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체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많이 아이러니하고요. 이중적인 시장 구조죠. 왜냐하면 상승세는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거래되는 가격들이 호가에 거래되고 그 호가는 그대로 실거래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나오는 물량들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호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정말 기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편적인 시각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들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행했던 단어가 뭐죠? 영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40대, 50대의 영끌이 아니라 20, 30대들이 영끌에서 지금 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는 분명히 줄었고요. 그죠? 그리고, 상승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물량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호가에 지금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가를 또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그 호가가 신고가와 실거래가로 지금 바뀌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제 신뢰가 거의 바닥이 났다. 지금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을 안 사고 앞으로 5년, 6년, 3년, 4년 정도 기다려주면 정부가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줄 거라는 믿음, 혹은 이 전세 시장이 정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도기적인 시장이고 일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잡힐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처럼 호가가 신고가로 갱신되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 심리가 상당히 이제 만연한 거죠.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아직 집을 못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를 못 들어가려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무리해서라도 지금 더 늦기 전에 내 집 한 채 정도는 장만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철저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라든가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거래들이 계속해서 호가를 신고가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상승 요인입니다. 공급 물량 감소죠. 서울은 22.7% 정도 이제 공급 물량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약 1만 세대 이상 공급 물량이 감소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공급 물량이 감소되면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라든가 입주 매물이 같이 동반해서 가라앉게 되겠죠. 전세는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넘어서 폭등 수준이고요. 전세는 정말 눈을 찾고 봐도 찾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시장으로 번진 전세 물량이 지금 이제 다세대와 오피스텔 시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김현미 장관이 서울에 있는 다세대를 사들여서 전세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다세대 물량은 뻔한데 그걸 또 일부를 정부에서 사들여서 또 전세를 주겠다. 글쎄 저는 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정부에서 다시 사들여서 다시 임차인한테 이 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물량을 맞추기 위한 그냥 하나의 행위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미 어쨌거나 지금 정부에서 사들려고 하는 다세대 주택들은 다 임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다시 사들여서 그죠? 다시 임대를 주겠다. 그것도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실거래가.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거 보니까 7, 8억짜리 다세대도 사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세대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7, 8억짜리 뭐 다세대 사드려야 될 겁니다. LH의 누적 적자는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계속 다세대를 굳이 사들일 필요가 있냐. 다른 방법으로 빨리 공급에 대한 물꼬를 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공급 물량 감소는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두 번째, 전세 가격 상승이죠. 73주째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 중이고요. 이 전세 가격 상승이 불러일으키는 큰 파장은 뭐냐면 갭축소죠. 갭축소. 물론 전세 가격이 뭐 큰 폭으로 뛰어서 폭등을 해갖고 지금 전세를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또 값비싼 전세금을 치러야지 그것도 간신히 요즘 뭐라 그래요? 뭐 면접 보면서 전세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전세 시장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갭축소까지 이어진다면 그동안 관망을 했던 늦가기 투자자들까지 시장에 가세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달 정도에 한 4억 5천 정도 들여야지 살 수 있었던 아파트들이 지금 한 2억, 한 뭐 6, 7천 정도라든가 혹은 2억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갭들이 계속해서 축소가 된다면 투자금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러면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금리와 유동성은 지금 국토부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폭등이 타겟이 계속 바뀌어요. 정권 초만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일단 저금리가 문제다 그랬다가, 지금은 유동성, 시장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문제다,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저금리와 유동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유동성 장은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협의의 토강과 광의의 토강 둘 다 모두 증가세입니다. M1, M2가 모두 증가세고요.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자금이 3,132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동자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3,132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부한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이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또 금리는 저금리잖아요. 물론 내년에 일시적으로 소폭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이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소폭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0. 몇 포인트 상승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2%짜리가 금리가 3%가 된다고 해서 그게 고금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는 계속해서 깔려가고 있다. 거기다가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유동자금이 14조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돈인데 14조가 또 늘었대요. 14억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3,132조 정도의 유동자금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올해 원래 이제 토지 보상을 어느 정도 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토지 보상하려고 했었던 계획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미뤄졌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의 예상가가 지금 약 48조 원인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 48조 원 정도가 토지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토지 보상이 진행된다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48조 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 한 50조 원 이상이 시중에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50% 정도만 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약 한 25조 정도, 적어도 20조 정도는 이 부동산 시장에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20조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부동산 가격을 올릴 만한 여러 가지 상승 요인 중에 하나다.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국토부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 토지 보상금을 하루라도 빨리 좀 지급을 해서 뭔가 이슈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내년에 토지 보상이 100%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서두를 거고, 서두른 만큼 시장에 유입되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락 요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1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죠. 장특공이 이제 거주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2년만 거주를 하고 8년만 보유를 해도 80% 정도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주어졌는데, 지금은
그간 뭐 슬라이스 방식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4년 해갖고 도합 80%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둘 다 채워야지 된다. 10년을 거주해야지 40%의 장특공을 해주고요. 10년을 보유해야지 40%의 장특공을 해줍니다. 도합 80%죠. 그러니까 2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48%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특공 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오는 것 중에서 고가 아파트들 매물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장특공으로 인한 매물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월 1일부터는 장특공 거주 요건이 강화되고요.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이제 강화되죠.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2년, 3년 살고 새로운 주택을 팔으면 다음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되는데 판 시점부터 2년을 더 거주해야지 된다. 이런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요. 분양권이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내년에는 분양권 투자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50%에서 거의 많게는 한 70%까지 세금으로 다 뺏기다 보니까 사실상 양도세들도 강화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분양권만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비과세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락 요인, 그러니까 분양권이 잘 안 팔리겠죠, 그죠? 특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6월 1일 날 발표되는 거죠. 6월 1일 날부터 시행되는 것들입니다. 6월 1일 날.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최고 72%까지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현재는 10% 20%가 이제 중과세가 이어지는데 이제 앞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가 20% 30% 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최고 72%까지 양도세율이 이제 과세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되죠. 이것도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좀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때 안에 뭐 양도소득세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아마 6월 전에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쏟아질 거고 그 집중되는 시점은 한 3, 4월 달 정도, 빠르면 2월 달 정도부터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현재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내년 2, 3, 4월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때 반드시 단기적인 급매물이 쏟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거래량 감소인데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적인 시장 구조입니다. 거래량의 감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 누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게 이제 하락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주자라든가 아니면 뭐 갈아타기 수요들에 의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도 시장을 좀 더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전세를 끼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쌓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가가 실거래가로 갱신되는 매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들이 7, 80%의 매물들이 거의 집주인들이 살고 있는 매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살고 있는 매물을 이제 투자자가 사죠. 투자하려는 분들이라든가 실거주하려는 분들이 일단 사놉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이 다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같은 단지에서 2억 하는 전세를 지금 한 3억 5천에 내놓는 겁니다. 새로운 매물을. 그러면 갭이 줄어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랬잖아요. 내년에 갭 축소로 인한 상승. 그죠? 이게 이제 앞으로 과속화될 겁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를 낀 주택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전세를 낀 매물들은 조금씩 매물이 좀 쌓여가고 있는 단지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침체도 이제 하락 요인이죠. 지금 코로나19가 뭐 백신이 나와서 뭐 잡히나 안 잡히나 이러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저는 내년 연말까지도 이 코로나로부터 과연 해방이 될까라는 개인적으로는 뭐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 빨리 진짜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 누구나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뭐 저의 바람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제 성장이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있고 상승 요인은 그간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이제 물량에 대한 얘기예요. 상승 요인은 다 물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세도 이제 물량에 대한 얘기고요. 그죠? 뭐 토지 보상이나 저금리 유동성도 이거 역시 물량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물량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거고
물량은 적은 겁니다. 돈은 많이 풀리고 물량은 적은 겁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하락에 대한 요인은 뭐냐면 이제 규제에 대한 이야기죠. 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규제에 대한 이야기로 규제에 의해서 뭐 매물량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뭐 이제 요거는 뭐 저희가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뭔가를 돌파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거. 자연적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전 또 이런 것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3년 4년째 계속 잽 맞고 있잖아요. 라이트 잽 맞았다 훅도 한번 맞았다 계속해서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맞다 보니까 뭐예요?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성이. 그래서 이 하락 요인들이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고 이 하락 요인이 내년 2021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좌지우지 될까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로 봐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물량이라고 봐요. 사실상 물량. 지금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공공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얼마 전에 김현미 장관이 또 빵 이야기해서 또 한번 난리가 났었죠. 빵이라면 뭐 밤을 새서라도 찍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주택이라는 거는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봐야지 됩니다. 정부가 호텔 뭐 사무실, 뭐 오피스, 뭐 상가에 의해서 이제 빌라까지 이제 계속 사들여서 이걸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짓는 게 아니라 사들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빌라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제 이 전세 시장에 저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진짜 피와 같은 저의 혈세만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빌라를 몇 채 정도 사들였으니까 우리는 공급을 이렇게 맞춰놨다. 기존에 있는 빌라인데 그거죠. 새로 만들어지는 빌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왜 이 정부가 모든 거를 다 해결하려고 할까? 그냥 민간 시장에 공급을 좀 어느 정도 맡겨놨으면 이 공급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결론은 이겁니다. 단기적인 겁니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이러이러한 규제에 의해서 하락될 거나 약간의 보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단기 하락 또는 보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랬죠? 제가 몇 월 달을 눈여겨보라 그랬죠? 2, 3월 달을 눈여겨보라 그랬잖아요. 2월, 3월 사이에는 물량이 좀 쏟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라면 2, 3월 달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2, 3월 달이 지나서 6월 달이 넘어가면 팔릴 것은 다 팔리고 내놓을 물건을 다 내놨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뭐예요? 상승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어쨌거나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을 할 거고 물량은 없기 때문에 거래는 많이 안 되지만 일부 나오는 매물들은 계속 호가를 갱신하면서 그 호가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 이어질 확률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내년에는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또는 공급 물량 부족과 저금리와 유동성 장애에 의해서 내년에는 상당히 올해보다 어쩌면 더 높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이 과연 얼마나 언제쯤 풀리느냐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반기에는 약보합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6월달 이후에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는요, 누구나 잘 알다시피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김현미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빵에 비유해서. 빵은 당장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밀가루 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빵을 공급을 못합니다. 빵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에 우리 부동산 시장, 주택 공급 시장을 정부가 공급의 키를 갖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정부가 모든 걸 100% 다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시장에 어느 정도 이양을 한다든가 민간 시장의 도움을 받아서 민관이 같이 이 공급을 풀어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훨씬 수월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강남만 보더라도 아파트 공급이 더 이상 안 늘어나니까 현재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정말 수십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좀 가슴이 아파요. 진짜 뭐 주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여러 지금 주택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갈아타시려고 하는 수요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의 다, 패닉 상태입니다. 패닉, 진짜. 그러다 보니까 뭐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공급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좀, 다시, 민간한테 어느 정도 이양을 하면서 함께 협력을 해서, 공급을 해 나가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수도권과 지방은 또 좀 별개라고 봐요. 지방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도 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근데 요는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둘러보아도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자체가 없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한 대안인데 그 모든 것을 막아놨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떤 거예요? 주택이 아닌 주택 외에 부동산을 가지고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면서까지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다세대를 이제 좀 공격적으로 사들여서 이 다세대 주택의 서민 주거 안정을 좀 도모하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이 공급의 키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좀 저의 바람이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겁니다. 내년에는 다른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앞서 제가 뭐 상승 요인, 공급 요인 다 받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전세 시장에 집중해라. 전세 시장에 집중을 하면 뭐 단지별로라든가 지역별로라든가 전세 시장에 집중을 하고 전세 가격과 전세 매물 그리고 이런 거에 또 집중을 하다 보면요, 그 안에 분명히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갖고 있는 관심 단지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는 지역들의 전세 물량 또는 전세 가격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고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좀 표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댓글로 역시 많은 의견 주시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